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예,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과 인사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인데도 굉장히 멋있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인지심리 전공인데요. 인지심리는 이제 어떤 현상이나 뭐 정보들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나 뭐 결과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제가 오늘 오면서 정말 사람이 참 그렇다 이런 걸 느꼈어요. 인지심리와 관련된 걸. 뭐냐면 오늘 제가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되게 여유롭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사실 봤어요. 근데 아침에 방송도 있고 저녁에도 방송이 있고 똑같이 스케줄인데. 스케줄이 똑같아요. 재판하려고 또 서면 5개 써야 돼요. 사실 딴 때보다 더 힘든 날인데 오늘 너무 뭔가 여유롭고 공휴일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쉬지도 못하는데도. 그러니까 저 여기 와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게다가 오늘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 우리가 우울증 치료할 때 있잖아요.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지적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노상국님 덕분에 저도 약간 조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그러니까 덩달아 좋아져요. 일은 똑같이 해도 빨간 날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막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그러고 부담이 없어요. 그러네. 괜찮네요. 우리 청취자들도 들으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오늘 그러셨어요? 백 변호사님도 오시면서? 저도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공휴일인데 난 또 왜 나가야 되지?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노 변호사님 옆에서 그 얘기하면서 듣다가 저도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전염성 있네 이게 약간 전염성이. 긍정 에너지, 비타민 노영희 변호사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앞에서 우리 풍등 화재 이걸 들으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막히다. 그러면 테러리스트가 가서 유증기 통기구에다가 뭐 하나 붙이면 그럼 바로 당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문자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에 그 불탄 저기 저유소 하나만 봐도 440만 리터의 휘발유가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정말 테러의 대상으로 삼기 아주 적합한 곳이죠. 굳이 말하면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경기도 쪽에 있는 이 휘발유나 경유 공급에 차질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풍등 하나 날리면 그게 탄다는 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리랑카인에게 실화죄, 중실화죄 책임을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풍등 하나 띄우면 저유소 하나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는 도저히 260만 리터가 날아간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진짜 황당했어요.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유증 환기구라는 표현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유증기 회수 장치라는 걸 달면 그러면 이게 기체로 올라오는 걸 다시 액화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은 옆에 지금 풍등 날리고 그 풍등 행사 한번 하면 여기 거의 폭격 수준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물론 우리 지금 전문가가 말씀하신 거니까 맞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수긍을 하면서도 대책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씁쓸하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리랑카인의 잘못된 행동도 문제지만 풍등에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놀라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놀라워요. 그럼 우리 법적인 부분을 한번 두 분과는 따져보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스리랑카인 일단 풍등이라는 소형 열기구를 허가 없이 날린 건 불법이죠. 불법.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그걸로는 처벌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게 거기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안 했다고 할 텐데 못했다고 할 텐데 사실 저거가 만약에 처벌할 수 있는가 입장이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실화죄든 실화죄든 간에 중요한 거는 주의 의무, 일반적인 그런 주의 의무를 기울였을 때 그런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 실화죄의 제일 중요한 구성 요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1km 떨어진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 환기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커다란 불을 낼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 동네에 1km 떨어진 그 지점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건데. 지금 근데 그 1km인지 3km인지 300인지 조금 혼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1km든 100m든 이내 정도라고만 지금은 300m라는 얘기도 있어서 예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게 있었는지도 사실 저도 몰랐을 뿐더러.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풍등을 포함해서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원래는 처벌 대상도 아니었지만 지난해 말에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지가 됐고요. 예. 이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불이 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경찰은 중실화죄, 그러니까 그냥 실화죄도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네. 긴급 체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화재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바로 중실화죄인데 이분이 과연 그렇게까지 조금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중실화죄는요. 이제 담배를 피다가 산에 가서 불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옆에 툭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확 번져서 불이 난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과실 정도가 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카페트 깔려 있는데 거기서 카페트에다가 담배불을 비벼껐다. 이러면 중실화죄. 비비까지 그냥 던져놨다. 이런 것도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게 중실화죄인데 이거는 풍등을 그곳을 겨냥해서 날리기도 힘들 뿐더러 그냥 하늘로 날렸는데 그게 날아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풍등을 하나 쐈어요. 풍등을 날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바람을 타고 가다 북한산까지 날아갔어요. 북한산. 이거 중실화죄인가요? 그래서 북한산에 산불이 났다. 네. 그러면 백선 변호사는 잡혀가느냐? 잡혀가야지. 일단 풍등 때문에는 잡혀가는 거 이해하지만. 풍등 때문에는 잡혀가진 않아요. 벌금 200까지니까. 그러니까. 풍등만 날린 거는 체포를 못해요. 체포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인신구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날아가서 북한산에 가서 불이 났어요. 그럼 제 과실이 중하니까 중과실인가요? 근데 북한산은 목동에서 아주 멀지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0m라고 하면 예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 가깝고 먼 거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풍등이 300m 날아갈지 2km 날아갈지 3km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후에 오늘 경찰의 공식 발표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내일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거 오늘 이 주제 뜨거운데 이거 갈 시간 될래나 모르겠는데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본격 주제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오늘 갈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자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두 분의 입장을 제가 조금 이따가 가를게요. 일단 주제부터 설명할게요. 주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사찰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 이것은 과연 위법인가 합법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임의로 입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골라주세요. 눈을 감고? 감으셔도 좋고 뭐 뜨셔도 좋습니다. 보통은 제가 광고 나올 때 가르는데 오늘 깜빡했네요. 노영희 변호사 징수해야 한다. 징수 오케이. 백성문 변호사 징수하면 안 된다 쪽 고르셨어요. 우선 현행 법을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설악산 지리산 갔을 때 저 입장료 내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찰을 들린 기억은 없어요. 근데 내고 들어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사찰에 낸 입장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그냥 들어갈 때 내니까 그냥 입구에서 들어갈 때 내나 보다 하는데 그게 2007년 1월 1일부터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국립공원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분명히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찰에서 문화재 관리. 그러니까 사찰 자체가 문화재니까요. 그 안에 또 뭐 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관람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근데 그거는 법의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찰을 가려고 그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길을 가려고 앞으로 산 올라가려고 가는데 거기서 돈을 내요. 이거는 문화재 관람료가 아니라 통행료죠. 통행료를 과연 징수하는 게 정당한가? 일단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아닙니다. 보시는 분은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돼요. 백변 뭐 입장료 안 된다. 부당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사찰은 사실은 사유지예요. 이게 그 나라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잠깐 그 전에 이렇게 그러면은 입장료 받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돼요? 지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 국립공원이 이제 27곳이고 도립공원, 국립공원이 64곳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 관람료가 사실은 한 해 4,5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4,500억 원. 그래서 조계종에서 이제 이것을 그 징수를 해서 뭐 좋은데 쓰겠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징수해야 되고 카드도 불가능하고. 카드도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내가 굳이 사찰을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에게도 무조건대로 강제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논리를 보게 되면 봉이 김선달식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자, 그렇지만 오늘은 사찰 입장에서 논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찰은 사유지이고 그 사찰을 문화재로서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문화재급으로 지금 처리를 하겠다면 그렇다면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를 계속해서 잘 앞으로 다음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크지 않다면 그거 정도는 당연히 감세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그러니까 운영비, 관리비 같은 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다. 인건비도 있고 뭐 그거 전문가 데려다가 뭐 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걸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찰을 수백 년, 수천 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급해요. 시간이 없긴 해요 오늘. 노변, 입장료 뭐 내야 한다. 합당. 합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찰은 사유지고 사찰도 본인 그 절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문화재를 유지, 보수,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근데 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안 줘요? 제 말은 사찰 입구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아, 사찰 들어가기 직전에 받으면 되지. 사찰 입구에서 받으면 되지. 왜 길을 막아요? 왜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찰 갈 생각이 없는데 사찰 입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 받으니까 사실상 국립공원 들어갈 때도 입장료 내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이거 노 변호사님, 이거 방어 가능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막다른 골목 안에 쏙 들어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로를 이용해서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남들한테 우리 집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내가 우리 사유 재산과 관련한 혹은 프라이버시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싶으면 어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내 바로 현관 앞에서 해야 됩니까? 저기 앞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찰이 예전부터 물론 산속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 안에 이제 만들어져 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를 야기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찰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가는 게 바로 국립공원의 지금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앞에 가서 받으면 그 앞에까지는 그럼 사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로 해결이 되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등산을 잘 못해요.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 위에까지 올라간 적이 없고 입장료 내고 그 앞에 비빔밥 파는 곳, 뭐 이렇게 토속 음식 팔고 기념품 파는 곳까지 갔다 그냥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통로를 안 지나가는데.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이 유사한 판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사찰 앞에서 받지. 왜 이렇게 앞에서 받느냐 해가지고 여러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시민단체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사찰 경매지 통과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로 일부가 아무리 사찰 소유라고 해도 이건 지방도로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부터 징수하는 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우리나라 뭐 설악산, 지리산 이런 곳에서 제가 사찰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똑같은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산적.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산에 올라가는 시민들이 사람 계세요? 돈을 뺏는다라는 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4522님. 저는요. 국립공원에 사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산에 가는 이유가 그 사찰 덕분이에요. 따라서 그 사찰을 잘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내는 것 찬성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최원식님은 레인보우로 설악산 갔을 때 시비가 붙었는데 사찰 쪽에서 사찰에 안 들르시더라도 산에 올라가면 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분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좀 웃겼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화재 관람료는 1967년도부터 그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냥 문화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관람료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군요. 보기만 해도 내야 된다. 멀리서 봐도. 멀리서 봐도 내야 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되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또 그 현재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뭐 어떤 사찰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문화재 관람료하고 예전에 국립공원 그 입장료하고를 통폐합해서 같이 받았다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사실 분리가 돼서 폐지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라고 봤냐면 자연공원법 37조 2항에 의해서 예. 공원 문화유산 지구 입장료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싫으면 예. 법률을 없애던가 개정하던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 백 변호사님. 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판결의 흐름을 쭉 보면 정말 그러면 사찰 입구에서 받아서 사찰을 볼 사람 안 볼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사찰 이게 쭉 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사찰이고 네. 왼쪽으로 가면 산 올라가는데 네. 나는 왼쪽으로 갈 생각인데도 여기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들을 제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사찰도 사유지인데 공공재산처럼 쓰자가 아니고 사찰 사유지를 쓰고 거기 문화재 잘 관리하고 사찰 입구에서 받으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TV 시청료 수신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TV 시청료 수신과 같은 문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종편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수신료를 안 받지만 KBS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받잖아요. 받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나 우리 집 텔레비전 있어도 텔레비전 안 보니까 KBS 안 보니까 KBS 안 보는데 내가 돈을 왜 전기료에 합쳐서 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안 보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안 내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립공원 관련해서도 이 돈을 내기 싫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자, 사찰 쪽의 입장을 조금 더 보충하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찰에서 정부가 우수한 사찰림과 전통 사찰 보존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온 데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사회적 예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없다. 우리가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없다. 그래서 관람료를 가지고 우리가 충당해서 하는 건데 매표소 이전 문제를 얘기하려면 그 전에 정부의 대책부터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었네요. 백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 사찰에서 본인 사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데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이게 문화재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를 잘 그쪽에서 관리하고 지켜가면 되는 것이고 사유지라고 지금 표현을 쓰니까요. 그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절 사찰에서 그것 때문에 또 신도들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관리하니까. 하면 되지. 이게 왜 우리 그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줄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으면 사찰이 망하나요? 좀 망하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이 또 문제는 이 사실상 저는 통행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문화재 관람료라기보다. 이 통행료 전부 아까 말씀하셨던 걸 현금으로 받잖아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로 문화재를 쓰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 좀 뭐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좀 뭔가 이 사찰에 있는 높은 스님들의 그 사적 유용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게 문화재 관리 거예요. 보존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그럼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공개 안 해요. 그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하면 되죠. 지금 그 부분하고 이 징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조금 더 소개하고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갈 텐데요. 김승배님, 산 위에서 사찰이 보인다고 돈을 낸다면 123층 롯데타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관람료 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맞는 비유예요? 지금 이게? 문화재가 아닌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내야겠네. 그러셨고요. 2667님, 사찰이 사실 그 국립공원 주변 숲이나 환경을 더 잘 관리합니다. 막 주변도 다듬고 이런 걸 하지 않느냐.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입장료 필요합니다라는 분 계시고요. 입장료 내기 싫어서 일부러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김미라님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사찰 유지를 위해 적정한 요금 필요합니다. 김경선님 의견도 들어오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 짓게 됐습니까? 예, 집계가 됐군요. 국립공원의 사찰 입장료,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나왔네요. 93% 대 7%, 7대 93으로
입장료 부당하다 쪽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이 정도 쳐야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근데 사찰들도 이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니까 네. 여태까지 이 논란 속에서도 또 유지를 해온 거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죠. 문화재라고 하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식의 비용을 좀 쓰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나라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청취자 마이더스 리인 님이 93대 7이면 이거 역대 최고의 격차 아닙니까? 역대 최고예요, 우리? 뭐 비슷한 거 같아요. 네. 그 정도였던 역대 최고입니까? 네. 그만큼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예. 무조건 우리가 맞다만 고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사찰이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본인들 입장이 맞다면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해서 여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예,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해야지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노 변호사님 시종일관 기분 좋았던 덕분에 우리 청취자도 기분 좋았던 라디오 재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